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 주제는 갭 투자,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까? 갭 투자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 갭 투자를 고민해야 되고 갭 투자는 어떨 때 성공하고 실패하는지 오늘 영상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월 8,990원에 다른 인생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이 영상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갭 투자 주의사항, 그리고 갭 투자 매도 시점, 갭 투자와 내 집 마련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총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 투자 해야 될까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3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저는 내 집 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집이 있고 만족스러워서 이사 갈 생각 없는데요. 그러면은 갭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니 요즘 갭 투자 너무 식상한데 요즘 갭 투자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갭 투자했다가 손해봤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목돈을 투자할 다른 더 좋은 곳 없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돈을 투자할 만한 곳, 갭 투자를 뛰어넘는 곳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갭 투자는요 제일 간단하지만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습니다. 괜히 다른 데 이상한 데 투자하셔서 수리하지 말고요. 목 좋은데 아파트 사서 오래 묵히시기 바랍니다. 자, 왜 갭 투자를 추천할까요? 너무 쉬워요. 얘는 필수제잖아요. 아파트 없으면 한국 사람들은 못 살아요. 자, 다른 주거 상품하고 아파트와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결론은 다 돌아 아파트로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을 대폭락을 바라는 사람들도요. 야, 이거 내가 아파트 폭락할 것 같아서 빌라 월세 거주하면서 기다릴 거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도 다 아파트 전세나 월세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없어도 삼성전자 주식 없어도 아니면 금덩어리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아파트 없이는 못 산다는 겁니다. 나는 살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자, 레버리지 효과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포함해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인데 이 갭 투자는요.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 전세 보증금을 써서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값이 올라갈 때 투자금 회수도 가능해요. 이 세 가지는요. 그 어떤 자산도 흉내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자, 그럼 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세값입니다. 이 전세값이 상승하면요 100%에서 200% 수익률이 우스워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투자 자금이 회수되고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하면요 진짜 와 수억 버는 거 금방입니다. 이거는 그 어떤 자산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전세값이 급락하면 이게 전세 사기꾼이 되거나 세입자한테 월세 지불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자, 그럼 전세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2012년부터 2000년까지 전세가의 흐름을 보면요. 거의 하락 없이 꾸준히 우상향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전세값이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작년에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근데 그건 이미 끝난 이벤트입니다. 왜냐면은 선호 높은 지역은 이미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다 도시화가 완료돼 있죠. 그러면 허물고 지어야 되는데 그 허물고 짓는 과정이 15년 걸립니다. 자, 또한 수요는요 계속 유입이 돼요. 아니 인구 줄어든다고 하는데 수도권의 가구 수는 계속 분할에 의해서 증가하는 구조가 나오더라. 그럼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임차인 소득과 이 전세 가격은 밀접하게 연관이 됐거든요. 소득 이번에 코로나19 과정에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전세 가격은 계속 장기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세값이 하락할 때가 있어요. 기준금리가 상승할 때 그리고 입주 물량이 늘어날 때. 자, 근데 이 둘 중 하나만 일어났을 때 큰 문제가 나지는 않고 보통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시점에 역전세가 일어납니다. 이 역전세라는 갭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역전세는 발생한 최근 3번의 사례 볼까요? 자, 2018년 1월에 동탄 용인 평택에 역전세난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에 헬로시티발 역전세난이 났고요. 2023년 1월 정확하게 1년 전에도 역전세난이 심각하게 났죠. 금리 상승기에 겨울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금리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10년 주기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전세값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기준금리는 고점에서 낮아질 거예요. 하반기부터 인하 논의가 시작될 거고요. 당장 올해만 보더라도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원래 13,000호인데 둔촌주공이 들어와서 25,000호가 돼요. 대신 내년에 입주 물량이 3만호 규모로 다시 줄어들게 됐죠. 그리고 지금 아파트 전세 수요가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시장에서 이탈하는 수요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전세값이 하락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요. 자, 기준금리 고점의 마지막 겨울이 지금 갭 투자하기 나쁘지 않은 환경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둔촌주공 입주하면 어떻게 해?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11월 30일부터 지금 개포 지역에 6,7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강남구 최대 입주 물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가 나와 있어요. 물론 둔촌주공 이거보다 2배 가까운 물량이 나서 쇼크가 없지는 않을 텐데 일반적으로 입주장은 4개월짜리 단기 이벤트거든요. 뭐 이때 약간 전세 가격이 출렁하고 금매가 나오더라도 금방 끝나는 이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둔촌주공은요, 전세 수요 금방 찾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갭 투자하는 분들은 이거와 아무 상관이 없죠. 왜? 2년 뒤에 만기니까. 자, 세 번째 주제, 갭 투자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어디에 사면 좋은지는 저희가 지난 2번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1탄, 2탄에서. 그냥 어려우면요, 이들 지역의 대단지 역세권 잡으면 됩니다. 거래량 많은 곳 잡으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런 단지는 골랐는데 같은 단지 내에서 피해야 되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세와 관련됐어요. 세입자가 잘 안 구해지는 집. 자, 세입자가 잘 안 구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가 채무 불이행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왜? 임차인한테 돈을 빌린 걸 못 갚는 환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입자가 잘 구해지는 집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위치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을 골라야 된다? 일단 탑층 안 돼요. 저층도 안 됩니다. 그나마 1층은 나은데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아파트라면은 6층 이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이한 인테리어, 와 여기 인테리어 됐네, 좋다고 사지 마세요.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란 인테리어, 알록달록한 인테리어가 있으면요, 이것도 전세 잘 안 구해지고요. 또한 중요한 거, 결로 있는 집도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 볼 때는요, 아래보다는 위를 보셔야 돼요. 특히 뭐 베란다나 뭐 대피실, 뭐 다용도실 이런 거 볼 때는요, 무조건 위만 보시면서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성비를 찾지 마세요. 제대로 된 상품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싸고 좋은 집 찾지 마시고요. 괜찮은 집,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집을 찾으셔야 돼요. 왜? 황금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도 잘 구해지는 것 뿐더러 갭 투자자들은 한시적으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매도 기회가 줄 때 가장 좋은 매물이 아니면 뒤에서 밀린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RR 매물을 먼저 고려해요. 그럼 이걸 잡아서 단기간에 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도 좋지만요, 갭 투자할 때는 이런 황금성, 그리고 세입자가 선호하는 아파트를 골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갭 투자 주의사항 두 번째, 투자하는 집 근처에 타워 크레인이 보이면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전세 계약 만기 시점에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요즘 쉽게 체크 가능하거든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같은 구뿐만 아니라 주변 인접구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는요, 일반적으로 5월에서 9월에 전세 만기를 맞추는 게 가장 좋아요. 이때 전세 시장은 일반적으로 이제 공급자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매매 시장도요, 매도자가 더 유리한 시즌이 5월에서 9월이에요. 그래서 보통 팔 때는 5월에서 9월, 그리고 매수할 때는 1월에서 2월을 많이 말씀드렸죠. 물론 지금 사신 분들은 이 기간을 맞출 수는 없지만요, 계속 전세를 놓으시면서 이때 만기가 되도록 한번 좀 다시 설정해 보시는 것, 뭐 협의를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갭 투자 매도 시점입니다. 갭 투자한 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될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엄청난 양도 차익이 난 상태에서 물가가 크게 오를 때, 뭐 이제 쇼킹부동산 가족분들이면 다 아시겠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영원히 과열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긴축이란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자산시장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한 양도 차익을 얻었을 때 물가가 불안하다는 조짐이 보이면은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처분을 고려하셔야 돼요. 자, 그때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아파트로 갈아탈 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10년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워낙 장기간 끌고 가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고른다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골라라. 그럼 그만큼 꼼꼼하게 고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싶은 원하는 아파트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 굉장히 찬성을 해요. 자, 말씀드렸죠. 가성비로 접근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고르시라고요. 자, 갭 투자 매도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이 갭 투자 매도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세입자 때문에 제약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은 임대차 3법이 도입되기 때문에 4년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돼요. 중간에 팔 수 있지 않나요? 그래도 계약갱신 청구권 바뀐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가 안 보여주잖아요. 집을 안 보여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갭 투자자들의 매도 시점은 세입자가 바뀌는 시점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일시적인 기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아파트는 장기간 끌고 가는 상품이거든요. 보통 투자를 문의하실 때 3년 뒤에 4년 뒤에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의미 없다고 봐요. 얘는 원래 길게 갈수록 유리한 자산입니다.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매매 가격 올라갔고 전세 가격 올라가면서 나의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갭 투자와 내 집 마련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무엇이 우선이냐, 뭐 투자와 주거를 좀 분리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쇼킹 부동산은 내 집 마련을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는요 장기간 끌고 가야 되는 투자 자산이에요. 자, 장기간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나는 어디 살아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월세 살아야 되는데 요즘 아파트 월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은 지지부진한데 월세를 낸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게 장기 보유의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족의 보금자리는 저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좋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 집 마련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금이 이제 생기고 또 각종 대출을 활용해서 갭 투자로 그 다음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멤버십 회원분들의 노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주택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3주택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갭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과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